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TV 공인중개사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어딘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극명하게 달라졌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보수 정당이 여당이 되었어요. 아마 현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될 거라 예측되네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공약집 중에서 주거복지 분야와 부동산 정상화 분야의 공약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주거복지 분야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어요. 첫 번째, 서민 주거비 부담, 두 번째,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 보장인데요. 대표적 주거 형태인 전월세에서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고 월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서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전세 대출금 이자, 월세는 의미 없이 나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금액에서 세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정상화 분야를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이슈화되었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였기에 공약의 제목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만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상화 분야는 총 9가지의 세부사항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주택 공급,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세 번째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네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다섯 번째 주택 임대 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전 강화, 여섯 번째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일곱 번째 공시가격 환원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여덟 번째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아홉 번째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입니다. 공약들의 제목만 보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모여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2020년도부터 지금껏 유례 없이 부동산 시장이 휘청휘청거렸고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일들이 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도심 역세권 갑 개발, 북구뮤지 개발,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5년간 약 250만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관점을 단순하게 적용해보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그만큼 집이 많아지니 가격은 내려가게 돼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만큼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공약인데요. 현재는 안전진단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서 진행이 어려운데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집을 허물기 전에 이 집의 안전도를 검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안전도의 기준이 높다 보니 다른 문제점이나 불편함들이 생겨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집을 허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기준을 낮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의 1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한 지 약 30년이 지나고 있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용적률, 즉 높게 건물을 올리는 것이 기준이 높다 보니 재개발 등을 한다는 실익이 별로 없었는데 용적률 완화, 고도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거주민들의 실익을 높여주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집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이에요. 현재 이 공약 때문에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지역별로 노후화된 지역이나 난개발이 된 지역을 주택 정비를 촉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주차장 지원 등을 통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사업 이익을 높이고 소규모 개발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노후주택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주택 임대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임대차 3법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되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재검토와 등록 임대 사업자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뒤틀린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 공약이 어떻게 지켜질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요. 이 또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입니다. 현재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을 수용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고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현재 잠겨있는 매물을 시장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LTV 상한을 올리고 이자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격 변동은 역대급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변경된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세법에 대해서는 심지어 세무사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할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소리도 종종 들을 수 있죠. 물론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저 공약들이 모두 지켜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지켜지면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권을 가진 입장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알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TV 공인중개사 이실장이었습니다.